네, 안녕하세요. 대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우선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을 텍스트로 보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에 정리를 해서 올려둘 테니까 그 블로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편안하게 듣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블로그 들어가셔서 보시고, 앞으로 또 블로그에 제가 영상으로 좀 담기는 시혜성이라든지 빨리 이걸 알려드려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주제가 약간 애매하다 이런 것들은 블로그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블로그 가셔서 그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현재 없어질 수도 있는 보험사가 하나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도 본인이 어디에 가입했는지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사는요, MG손해보험입니다. 자, 이 보험사 들어보셨나요? 본인이 가입을 했을 수도 있고 엄마가 가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좀 들어두셨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4월에 금융위원회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23년 1월과 8월에 공개 매각을 1차, 2차로 시도를 했는데 모두 유찰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불발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4년 3월에 다시 공개 매각을 시도했는데 또 유찰이 되고 2024년 12월에 메리츠 화재보험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실제로 실사도 안 되고 노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메리츠에서 잘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기관에 제출을 했었지만 이게 잘 원활하게 얘기가 되지 않아서 메리츠 화재 측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 이건 저희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도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하겠다라고 지난 3월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각 시도를 했던 게 실패가 됐고요. 그래서 MG손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산, 파산 수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자가 12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MG손보 같은 경우는 고객들도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는데 5만 명 목표인 국민청원이 3만 명의 동의로 종료가 됐고 미달이 됐습니다. 가입자들이 이걸 계약 이전을 좀 해달라 이렇게 대안을 좀 제시를 하면서 2차 청원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현재 손해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마이너스도 큽니다. 영업 적자라든지 손해율이 올라가고 또 영업 적자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쨌든 회사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MG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누적 결손금도 1884억 원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디로 매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계약자잖아요.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자, 현재 124만 명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험이 청산이 되면요, 보험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이제 종료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해약 환급금.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험을 해지하러 가면 해약 환급금이 얼마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넣은 돈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약 환급금이 없는 상품들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보장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보험금이 해약 환급금이 있다. 그러면 5천만 원 넘어가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액 계약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할 때는 가입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내가 병력이 있다. 아픈 적이 있었다. 그 병이 계속 유지가 된다거나 뭐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험이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가서 가입을 할 수도 없고, 병력에 따라서 인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항목은 보장해주지 않고 뺄 수도 있어요. 현재 시점에 내가 손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손해가 오고,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변액보험 투자용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손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화재보험들이나 다른 이제 좀 부실한 이런 화재보험들을 다른 쪽에 넘기면서 계약을 이전하면서 피해를 좀 줄였었는데, MG손보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하겠다, 계약을 우리가 받아가겠다라는 회사도 없어가지고 계약 이전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데 이것도 없어. 이렇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청산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법인들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들도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이런 회사에서 가입한 상품들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금융당국도 이거를 청산까지도 생각을 하고 파는 것도 실패했고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너네가 좀 잘 해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도 지금 50%가 채 되지 않고, 부채도 너무 많고, 보험의 손해율도 너무 높고, 영업 적자도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청산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청산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 이전도 받아주겠다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좀 나눠서 여기저기 좀 분산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틈을 틈타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보험사들,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습니다. MG손보 이거 망한대요. 이거 망하면 뭐 보장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보험을 새로 한번 갈아타는 게 어떨까요? 갈아탈 수 있으면 이 보험을 한번 갈아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영업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보험이 없어지면 내가 그 보험과 관련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급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계약 이전으로 될지 뭐 당장 결정되기 없기 때문에 해지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해약 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난 모르겠고 그냥 해지하고 넘어갈래 라고 했는데 계약이 이제 이전된다거나 뭔가 좀 다른 대안이 나왔을 때는 그 돈을 싹 다 날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뭐 바뀐 것도 없고,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해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결정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이나 이게 계약 이전이 되는 경우, 청산이 되는 경우에는 아예 보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새로운 이것과 비슷한 아니면 이 보장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현재 시점에 좀 좋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아마 현재 조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감액,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보험이 사라질지 아니면 좀 줄어든 보장 조건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이건 정해진 건 없지만, 그것과 대비해서 좀 다른 보험에서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고령자, 유병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의 상품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MG손해보험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막 공포 마케팅으로 고객님 MG손보
이거 곧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막 갈아타세요. 라고 하면서 막 공포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결정되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선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선 그 보험은 현재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험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좀 잘 지켜보시고 난 MZ손해보험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보험을 가입할 때 현재 손해율이 좀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보장을 해주는 상품들을 가입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실비, 그러니까 돈을 내고 돈을 별로 못 받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돈을 열심히 내고 그렇게 보장을 받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수 일부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받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보장을 해주던 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고 손해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험들이 적자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실제로 보험의 지급 여력비율, 보험사의 건전성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가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보험 입금 세팅, 입금 금액 세팅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해지 환급금 만기 금액이 5천만 원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 초과하는 금액으로 해두시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좀 명의를 나눠두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를 좀 나눠서 5천만 원 이하로 좀 맞춰서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한 게요. 장기 상품이에요. 이게 1년, 2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이잖아요. 워낙 장기로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물론 그 기간 안에 뭔가 또 다른 변수나 다른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입한 현재 시점에서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로 보험료를 좀 세팅을 잘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있다. 이 정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의무 보장이라서 꼭 해야 되는 보험들은 인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체크하셔야 될 것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